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철골 구조 계획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전에 아마 강의 계획서 보게 되면 아마 그 철골 구조 계획이 아마 우리 구주차에 아마 이렇게 철골 구조물의 구조 계획, 그 다음에 뭐 구조 설계, 그 다음에 고려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좀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그건 지금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구조 계획을 제가 RC까지 말씀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팀을 구성을 해서 RC 프로젝트를 끝내고 그 다음에 구조차부터 이제 철골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이 내용을 좀 제가 강의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냥 조금 땡겨서 제가 그 강의 계획을 조금 수정했어요. 수정해가지고 조금 땡겨서 얘를 철골 구조에 대한 구조 계획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그냥 RC가 끝나면 바로 철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조금 진행을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철골 구조물에 대한 구조 계획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조 설계, 구조 계획할 때 고려 사항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갖고 계시는 교재 아마 교재가 아니고 그 뭐야 유인물인가요? 유인물의 9페이지부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볼게요. 철골은 이제 우리가 조금 케이스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대표적인 케이스가 한 3개 정도로 나눠져요. 첫 번째 저기 우리 거기 유인물에는 6번이 보면 일반적인 철골 구조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일반 철골.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데크 슬랍으로 쓰는 경우죠. 데크 슬랍으로 쓰는 경우.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철골을 이제 우리가 뭐가 가능하냐 하면 장스팬이 가능하죠. 철골 장스팬. 이것도 일반적으로 데크를 쓰는 경우죠. 데크를 쓰는, 예를 들어서 뭐 건물 내부에 있는 회의실이라든지 또는 뭐 강당 같은 것들이 좀 스팬이 큰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데크를 쓰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아예 장스팬인데 장스팬 구조물인데 데크를 쓰는 게 아니라 경량지붕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경량지붕. 이 경우도 조금 얘기가 달라지죠. 이 경량지붕에서는 일반적으로 데크 슬랍으로 쓸 때는 우리가 RC에서 설명드렸던 슬라브의 역할 중에서 뭐가 있으냐면 다이아프램이라고 있었죠. 다이아프램이 형성이 되는데, 이 경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는 워낙 이게 강성이 적다 보니까 다이아프램 형성이 안 돼요. 따라서 그래서 이 다이아프램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가세예요. 가세. 수평 가세와 수직 가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철골로 되는 이 경량지붕이 장스팬은요, 형상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그냥 아베는가를 쓰는 경우도 있겠고, 스팬에 따라서 그렇죠. 아베는가를 쓸 수도 있고, 플레이트 어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트러스를 쓸 수도 있고요. 구조물 자체를 갖다가. 지붕이 되게 보면 이렇게 경사지붕의 형식의 박공 형태를 많이 하고 있죠. 장스팬, 물류 창고 같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 스팬이 뭐 제가 아마 본 거로는 80m인가요? 그럼 본 것 같아. 요즘 최근에 70m, 80m도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다부터 얘는 뭐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지붕을 갖다가 트러스를 한다든지, 뭐 그다음에 뭐 플레이트 거드를 한다든지 또는 PB 그런 걸로 가능한 것들이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구조 계획할 때 고려할 사항을 갖다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먼저 6번에 있는 철골, 일반적인 철골 구조의 부재 배치자라는 거는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케이스죠.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고, 일단 보니까 구조 계획의 순서는 지금 보면은 똑같죠. 코어 배치, 기둥 배치, 그 다음에 큰 보, 작은 보험의 슬랍인데, 거기에 조금 더 이제 붙어 있는 게 뭐가 붙어 있냐면은 데크에 골방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세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이제 가세는 이 일반 철골 구조물이나 장스팬 구조물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에 따라 다르다? 내가 횡력 저항 구조 시스템을 뭘로 가져갈까에 따라서 여기서는 가세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기서는 뭐야? 반드시 필요한 거죠. 왜? 얘가 다이아프램 형성이 안 되니까, 그렇죠?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서를 보시는 분도 먼저 이제
코어 벽체인데 코어 벽체는 뭐 RC랑 똑같죠? 첫 번째 우리 코어 벽체. 이 코어 벽체는 RC랑 똑같이 일반적으로 저층이나 소규모 구조에서는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층이나 대규모 구조에서는 뭐 계단이나 엘리베이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야? 화장실이나 파이프 샤프트, PS죠? 파이프 샤프트나 그 다음에 EPS, 일렉트로닉 파이프 샤프트,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한다?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코어 벽체로 처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어 벽체 끝나고 나면 두 번째가 기둥 배치죠. RC랑 똑같아요. 이 기둥 배치가 사실 뭐야? 구조 계획에서 가장 뭐야? 어려운 작업이죠. 그렇죠? 가장 어려운 작업인데, 거기 보시게 되면은 모서리 기둥 배치 한다라는 거는 똑같죠? 설명 안 해도 되죠? 모서리 코너에 그렇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어하고 이제 우리가 그런 오픈 부위가 있으면 그런 오픈 부위를 기준으로 해서 기둥 간격을 결정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철골 고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기둥 간격이 통상적으로 한 8m에서 12m 정도를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시는데 15m 안 됩니까? 돼요. 되는데 일반적인 얘기하겠죠. 일반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는 일반적인 얘기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조금 장수편을 가져가겠다.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야? 장수편을 가져가겠다면은 보의 춤이 확보가 되고 즉 층고가 확보가 된다 그러면은 층고가 확보가 돼서 보층이 확보되면은 요거보다 장수편이 가능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구조 계획할 때 그럼 어떤 근거를 가지고 기둥 간격을 정하냐 하게 되면은 기둥 간격을 L로 표현할게요. 렉스. 그렇게 됐을 때 철거는 L은 20 곱하기 H야. 여기서 H는 뭐냐면 보해춤. 보해춤. 순수하게 철골보만 얘기하는 거예요. 슬라브 위에 있는 데크 슬라브는 빼고 우리가 RC에서는 통상적으로 보충하게 되면 어디까지 포함하는 거야? 슬라브까지 포함하는 거죠. 슬라브까지 포함하는 건데 철골에서는 보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뭐다? 슬라브는 빼고 순수하게 철골보만 가지고 논의하는 거다라는 거.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H 많이 쓰고 있는 H 뭐 600에 600 또는 588에 300 이런 거 많이 쓰죠. 588에 300 이것도 우리가 뭐 600에 주면 되겠네. 이런 거 쓰게 되면 이게 뭐야? 이게 보의 춤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600짜리 돈을 쓰게 된다 하게 되면은 렌트가 얼마까지 가는 거야? 기준가격 L이 600 곱하기 20 곱하기 600이니까 20 곱하기 600이니까 12,000이 나오나요? 요거는 다리가 뭐야? 미리미리니까 12m까지는 이론적으로 뭐다? 가능하다라는 게 그렇죠. 일반적으로. 물론 뭐 더 가능할 수도 있어요. 무엇에 따라서 상부에 작용하는 하중에 따라서 그렇죠. 하중이 좀 적은 무전보다 조금 더 가능하겠죠. 그렇죠. 어쨌든 일반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철골 아변 현광으로 가장 큰 게 얼마짜리? H에 900에 300짜리가 현재 아변 현광. 아변 현광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표준화된 규격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가장 큰 게 이거예요. 그렇죠? 현재 나오는 가장 큰 거. 그러면 요 900에 300짜리 쓰면은 이론적으로 기둥 스팬이 얼마까지 가능하다? 20 곱하기 900 하면은 18,000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까지 가능하다? 18m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얘기네. 그렇죠?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900짜리를 쓰려면은 그만큼 뭐가 층고가 확보가 돼야겠네. 그렇죠? 층고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기둥 배치가 끝나고 나면은요. 거의 구조 계획의 50% 60% 이상은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도 물론 이제 누구하고 건축하고 협의를 하지만은요. 기둥 배치가 가장 어렵죠. 특히나 요즘은 또 뭐 때문에 요즘 건물은 주차하려고 건물 짓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응? 기둥 설치해놨더니 여기 주차 안 됩니다. 빼주세요. 뭐 아니면 기둥 단면 줄여주세요.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또 기둥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조 묘들은 장방형으로 배치라고 되어 있죠. 그거 똑같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차피 그래야 되니까 몇 개만 이렇게 그립시다. 기둥
너무 큰가 그림이? 기둥. 학습을 그릴까요?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요게 예를 들어서 12m 이쪽도 얼마? 12m 보다는 뭐야? 3대 2 모듈 그렇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모듈이 8m 아니겠죠? 그러면 아마 3대 2 모듈이 될 거예요. 그렇죠? RC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RC가 됐든 철골이 됐든 정방형보다는 뭐가 좋다? 이런 식으로 장방형이 좋아요. 장방형이 좋은데 통상적으로 3대 2가 좋다라는 거. 그거 왜 그랬어요? 3대 2가 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먹을 게 여기다 이렇게 큰 복을 끄죠. 주변에 있는 큰 복들의 뭐가 휨 모멘트가 거의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구조 배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둥을 배치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 해야 될 게 큰 보죠. 큰 보 배치인데, 큰 보 배치는 어떻게 하면 돼요? 큰 보 배치는 그냥 기둥과 연결하면 되죠. 연결하면 되는데 이때 기둥하고는 반드시 무슨 접합? 일반적으로 기둥하고는 강접합. 우리 철골 놓으면 그릴 때는요, 기둥하고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들어가는 큰 보들은 다 무슨 접합이라고요? 강접합이에요. 그럼 강접합 표현을 이렇게 도면으로 표기할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까맣게 꽉 채워요. 솔리드로.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접합이다? 강접합. 이렇게 그렇죠? 여기가 그러면 완전히 채운 거예요. 그냥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삼각형으로 완전히 채워. 이게 강접합이에요. 강접합. 나머지는 안 그릴게요. 큰 보는 다 무슨 접합이다? 강접합이다라는 거. 이렇게 다 했는데 이게 큰 보로 걸었어요. 여기도 뭐 예를 들어서 그냥 10m 합시다. 여기 뭐 예를 들어 아까 얼마 8m 하게 됐나? 8m. 10m 안 됩니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니고. 자 그렇게 해서 기둥하고는 강접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과 핀접합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큰 보에 설치되는 캔틸레버는 반드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강접합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거 좀 지웁시다. 볼게요. 여기다 뭐 12m니까 이럴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가 나가는 경우냐면 기둥에서 여기다 이제 이렇게 테라스라는 테라스 같은 것도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죠. 테라스가 만약에 이렇게 여기다가 테라스를 두게 되면 기둥에다 이렇게 기둥에다가 테라스를 두게 되면 여기가 막 기둥하고 큰 보니까 강접하고 계획을 하죠. 이렇게 구조 계획을 할 때 여기는 이제 핀접합 이렇게 하고 여기 핀접합 표현이네. 그렇죠? 여기 핀접합이야.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거 무슨 접합? 아이고 핀접합 이렇게 표현하면 핀접합이에요. 근데 구조계획 할 때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하거나 테라스가 이렇게 나가면 기둥에서 나가면 강접합을 하는데 가끔가다 테라스가 이렇게 나가지 않고 지울게요. 이렇게 나가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 기둥에서 이 큰 보에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테라스가. 그럼 여기다가 큰 보고 작은 보니까 이렇게 핀접합으로 이렇게 구조계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이 부분이 뭐가 되냐? 이 부분이 핀접합이죠. 핀접합이 되게 되면은 이 구조물, 이 테라스인데 이 구조물은 뭐가 되버려? 이 구조물은 불안정 구조물이 되버려요. 불안정 구조물. 그러니까 불안정 구조물이라는 건 여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가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고 반드시 물려주라. 이렇게 큰 보에서 돌출하는 이런 테라스 같은 이런 것들은 반드시 몰래도 이렇게 강접합으로 표기를 해주라는. 그게 아마 우리 위문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위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큰 보에서 설치되는 캔틸레버는 반드시 뭘로 해라? 강접합으로 해주라라는 거. 그런 용어가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통상적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좀 있을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작은 보호 배치인데, 이 작은 보호 배치도 이제 우리가 큰 보호를 배치하고 나면 작은 보호를 그려야 되는데, 작은 보호를 배치하는 원칙이 거기 보기 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길이 방향으로 길게 배치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알쓰랑 게 같은 얘기네. 그래서 길이 방향으로 길게 한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데크를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다 데크 설치하면은요, 데크가 굉장히 얇은 강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공 중에 초주의 발생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작은 걸 받쳐줘야 되는데, 그러면 요 구조물은 여기가 12m고 여기가 8m야. 어느 방향 보낸다는 얘기야? 작은 거 말할 때 수평으로 보낸다는 얘기죠. 수평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물론 뭐 수직으로 보내도 되지만은 수직보다는 어느 게 좋다? 수평 방향이 좋다는 거네. 그렇죠. 수평 방향이 좋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게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연속보 배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야? 한 방향으로 수평으로 해서 수평으로 쭉, 수직으로 해서 수직으로 쭉 가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계획 하다 보면요, 이런 경우가 나와요. 지금 이렇게 등간격에 못 드릴 때가 아니고 구조계획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이제 건물 건축 구조물을 설계하다 보면은 반드시 이렇게 등간격으로 나오는 케이스가 안 돼. 모듈 자체가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들을 하나 제가 그냥 샘플로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합시다.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해서 기둥라인이야. 기둥라인인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요. 보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12m, 여기도 뭐 12m, 여기는 뭐 10m, 여기는 8m 이렇게 합시다. 근데 이쪽은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m 이렇게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보게 되면은 요 방향이 맞는 거죠. 요쪽을 보게 되면 요선을 보게 되면은 요쪽은 8m고 요쪽은 뭐야 10m니까 길이 방향 보내면 여기서는 방음을 이렇게 보내야 되나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원칙적인 첫 번째 원칙인 길이 방향으로 길게 배치하다 보면은 이 구조 모듈에 따라서 작업부 방향이 수평 갔다가 수직 갔다가 막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게 좋다? 이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시공성이 굉장히 안 좋죠. 왜? 우리가 데크를 깔 때 한 방향으로 쭉 깔아주는 시공성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이 그냥 12m 여기는 이 방향이겠네. 그렇죠? 여기는 이 방향이고 여기는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가능한 좀 지배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한쪽으로 그냥 이렇게 쭉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해서 연속성을 확보하는 게 좋다라는 거. 연속성 확보. 요거는 이제 시공성이에요. 데크의 시공성을 우려해서 연속성을 확보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길이 방향으로 길게 배치하되 뭐 해라? 연속성을 확보하는 게 구조계획의 효율성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말을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그럼 과연 작업물을 지금 몇 개를 보낼 거냐? 이게 8m인데 작업물을 요 방향으로 보내는데 하나 보낼 거냐, 두 개 보낼 거냐, 세 개 보낼 거냐는 또 판단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 판단 기준이 뭐냐면 통상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판단은 뭐냐 하게 되면은 데크의 스팬을 초과하지 않아야 돼. 일반적으로 그럼 데크 스팬이라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게 넘어가면 안 되니까 데크라는 게 골데크가 살짝 그렇게 씌울게요. 지난번 그림 여기 데크죠. 여기 데크 슬라브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판이 얇아요. 두께가 뭐 1mm, 2mm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길게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과연 그러면 데크스팬 적정한 데크스팬 얼마냐 하기는 적정 데크스팬 일반적으로요 한 3.3에서 통상적으로 적정 데크스팬 한 3.3에서 한 3.6 정도로 봐요. 3.6 정도. 그러면은 3.6 초과하면 안 되니까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 일반적으로 최대 4.0 정도로 봐요. 4.0 정도. 그럼 여기서 좀 고민해야 되네. 그렇죠? 하나 걸고 두 개 주는가. 제가 볼때 이 정도는 그냥 하나만 걸면 될 것 같아. 하나만 걸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걸어놓고 그러면
요 스팬이 얼마 4m 되는 거니까 데크가 아마 천진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 안 돼서 하나를 더 걸어줘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걸어놓고 만약에 요 상태라면은 요렇게 지금 요렇게 지금 발코니가 나간 경우에 테라스가 나간 경우에 여기를 강접했죠. 그러면 이 모에 비틀림 우려가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 반대편에다 이렇게 똑같이 용접을 해서 작업을 하나 이렇게 걸어주는 게 좋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걸어주는 게 좋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데크 스팬을 초가지 않게 배치하고, 그 다음에 데크 스팬을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 최대 스팬 얼마나 본다? 4m를 본다라는 거. 이 정도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이러면은 거기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냐면은 횡작을 방지부 설치라고 됐죠. 그거는 무슨 얘기냐 이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철골 이론 시간에 배웠을 텐데 횡작이라는 거예요. 횡작이라는 게. 이것도 좀 하고 설명드릴까? 얘는 지금 그럼 몇 개가 가야 돼요? 데크가? 아니 작은 뭐가 얘는? 여기가 10m 이렇게 10m 하게 되면은 하나를 걸어버리면 얼마가 되는 거야? 5m 되니까 조금 부담스럽죠. 이런 경우는 몇 개? 2개 정도 이렇게. 이렇게 2개 정도 이렇게 걸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나머지는 안 그릴게요. 그러면 될 것 같고 횡작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횡작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철골 이런 시간 했겠지만 횡작으로라는 게 뭐예요? 횡작으로라는 게 이거 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런 케이스도 봅시다. 이런 얇은 판. 이런 얇은 판이 이렇게 있어. 지금 이렇게 합시다. 여기다 힘을 이렇게 줬어요. 파종을 이렇게 줬어. 요라이가. 그러면 얘 어떻게 휠까? 요 축에 대해서 여기 약축이죠. 약축에 대해서 이렇게 모멘트를 받으니까 그냥 요렇게 휘겠네, 그쵸? 요 축에 대해서. 여기 그림이 좀 애매하네. 요 축이 강축이고, 요 축이 약축이니까 이 약축에 대해서 어떻게 휘나? 이렇게 휘겠죠, 그냥. 응? 휘거 아니야. 요거 하면 되겠네.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놓고 위에서 눌러보면 이렇게 휘죠. 이렇게 휘잖아요. 휘죠. 하지만 내가 여기 이렇게 되지 않고 만약에 여기 쓰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누르면 요게 무슨 축이야? 요게 강축이죠, 그렇죠? 이게 무슨 축이야? 요게 약축이잖아, 그렇죠? 약축. 그러면은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모든 부재들이요, 강축, 약축이 이렇게 명확하게 차이가 없는 나는 경우에 이렇게 강축이 굉장히 R값이 굉장히 크고 이게 약축이 굉장히 작은 경우에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요, 실제로는 어때? 요 강축에 대해서 이렇게 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축이 워낙 R값이 크다 보니까 어때? 이렇게 휘지 않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휘지 않고 요 약축에 대해서 이놈이 어떻게 하냐면 옆으로 이렇게 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칠 거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휘는 거는 요 축에 대해서, 요 강축에 대해서 상부는 뭐야? 상부는 압축이고 하부는 인장이고. 인장이 이제 우리가 좌불이라는 거는 인장하고 관계가 없죠. 누구하고 압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옆으로 휘는데 요 중립축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은 자기 자리에 머물려고 하고 위쪽만 어떻게 하중은 이렇게 작용하는데 옆으로, 그럼 옆으로 이렇게 해버려. 옆으로 휘다 이게 뭐야? 이게 횡변이가 발생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횡자굴이라고 불러요. 횡자굴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잘 안 쓰죠. 버클링? 레이트라 버클링인데, 철골 H형 강도 이런 현상이 어떻게 된다?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H형 강을 보러 쓰는 경우 어떤 놈으로 쓰는 거예요? 춤이 크고 폭이 좁은 놈으로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H 600, 200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대충 이런 놈들이 실제로 쓰는 게
붙이고 이렇게요. 이렇게 해놓고 돌을 왜 안 맞아? 이렇게 해놓고 쭉 해놓고 이렇게 하중을 두게 되면은요. 하중을 두게 되면은 요 축이 강축이죠. 그다음에 요 축이 약축이야. 그렇죠? 요 축이 약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하중이 점점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휘어야 이렇게 휘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자기 자리에 있고 요 놈만 옆으로 이렇게 휘어버리죠. 그래서 단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막 여기는 자기 자리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휘겠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요만큼에 먹어봤어. 요만큼에. 이렇게 휘어서 요만큼에 뭐가 발생해? 세타가 만큼 회전하면서 상급으로 이렇게 휘는 거죠. 이게 뭐야? 횡자구예요. 횡자구. 이 횡자구는 우리가 방위 보더라도 뭐야? 이 보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거 해볼까요? 그냥 여기로 갔다가 이게 보여 이렇게 해놓고 여기 눌러봐. 이렇게 눌러봐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이게 뭐 이게 횡자구죠. 횡자구 그렇죠? 요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보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횡자구가 발생하기 쉽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했냐면 요런 횡자구는 언제 발생하냐면 우리가 철골 여기다 뭐 해요? 데크를 꼭 공구리 치죠. 그래가지고 하부에 있는 철골 뭐하고 상부에 있는 콘크리트 떼고 완전히 일체화가 되고 나면은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합성보가 되는 거죠. 합성보에 의해서 합성작용에 의해서 횡자굴이 발생할 우려가 거의 없는데 문제는 언제냐 되면은 뭐 할 때 요거 골조 해놓고 여기다가 데크 걸어놓고 그 다음에 철근 맥을 해놓고 그다음에 뭐예요? 공구리를 타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때 시공 중에 많이 이런 게 많이 발생해요. 시공 중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라? 그런 횡자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은 걸 하나씩 걸어줘요. 걸어주는데 그럼 과연 이 보의 스팬이 얼마일 때 걸어줄 거냐라는 걸 이제 조금 달라지겠지만 통상적으로 얼마? 10m를 초과하게 되면은 횡자굴 방지구로 설치해서 횡자굴을 방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센터에다가 이런 식으로 횡자굴 잡고 이건 여기 얼마죠? 이게 하나 잡아버리면 이게 스팬이 여기가 6m를 뜯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나씩 이렇게 걸어주는 게 맞다. 이게 횡자굴 방지구예요. 횡자굴 방지구고 이 횡자굴 방지구를 요거는 요 횡자굴 방지구는 하중을 부담하는 보는 아니에요. 그럼 역할이 뭐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횡자굴이나 그 다음에 보의 철집을 방지하기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공 중에 이런 거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작업 다 하고 나서 뭐야 합성작용이 완전히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어서 철골복하고 일체 거동을 해서 합성도로 볼 수 있을 때는 이걸 어떻게 철거해서 보강해요. 그렇죠? 빼내도 돼. 그렇죠? 없어도 빼버려도 돼. 근데 이제 그거는 뭐야? 인건비가 들어 작업을 해야 되니까 철값이 비싸면 빼내고 철값이 그냥 뭐 싸면 어때요? 인건비보다 싸면은 그냥 놔둬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어쨌거나 필요하다라는 거. 그게 횡자굴 방지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크의 골방향을 이제 우리가 표현해줘야 되는데 데크 골방향은 이 메인 작업부는 지금 요 방향이죠. 그렇죠. 그럼 골방향 어떻게 될까? 작업부의 직각 방향으로 이게 골방향이에요. 데크 골방향. 구조대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냐면은 골방향 따라서 어떻게 하중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 그림으로 그리면은 대충 이거하고 이거 그리면 제가 대충만 그릴게요. 이거가 어떻게 보여야 되나? 앞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렇게 보이겠네. 이렇게 보이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여기다 드릴게요. 이렇게 보이겠네. 맞나요? 그 다음에 밑에다 드리면은 작은 공간에 이렇게 힘드네. 그러면 이제 데크가 골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데크 이렇게 가는 거네. 그렇죠? 이게 뭐야? 이게 골방향이죠. 골방향. 이 골방향에 따라서 뭐가 간다고 하중이 흘러가는 거죠. 요 관계 결과적으로 얼마라고 이게? 아까 3.3에서 3.6이고 최대가 얼마라고요? 4m 이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여기다 뭐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용접해서 내려박죠. 이렇게 이게 뭐야?
스터드 볼트 일반적으로 스터드 볼트. 우리가 말하는 뭐야? 시어 커넥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스터드 커넥터고, 이 시어 커넥터 하는 일은 뭐야? 이 하부에 있는 철골 부하고 상부에 있는 무하고 콘크리트 슬랍을 뭐야? 1차 시키는 거죠. 1차 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직가세와 수평가세는 뭐야? 말씀드린 대로 필요시에 필요하다 하면은 수평가세와 수직가세.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횡력 자체를 갖다가 횡력 자체를 어디에다가 가세에다가 배치하는 경우에는요, 수직가세가 필요하겠죠. 통상적으로 이 데크슬랍으로 쓰는 경우에는 수평가세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고, 이제 수직가세는 결과적으로 어디다가 여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쓰는 경우에 이렇게 이거 코너에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그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야? 가세 구조일 때 그렇죠. 필요해서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철골 장스팬, 즉 데크슬랍으로 쓰는 장스팬 봅시다. 자, 이 데크슬랍으로 쓰는 철골 장스팬의 경우도 구조계획 순서는 기둥 배치, 큰 보, 작은 보면 슬랍, 데크 골방이 똑같네, 그렇죠? 자, 근데 그게 보니까 이제 기둥 간격, 기둥 배치고 기둥 간격이 독립 구조물일 때, 부속 구조물일 때 이렇게 나오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체육관이나 강당을 하는데. 체육관이나 강당을 독립적으로 그냥 따로 완전히 독립된 구조물을 지을 때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죠. 기둥을 어디만 가는 거야? 체육관이나 강당이니까 내부에는 기둥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럼 당연히 기둥 가야 될 때는 여기하고 당연히 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끊어갔거든요. 그렇죠? 끊어가는데 통상적으로 첫 번째가 뭐라고 되냐면 작은 보 간격의 2배라고 되어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기둥 배치는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합시다. 요 간격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거죠. 요 간격을 그걸 뭐에 따라 다르다? 요게 기둥이 이렇게 가거나 큰 보를 이렇게 긁겠죠.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작은 보 이렇게 가겠네. 그렇죠. 큰 보하고 작은 보 하나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그런 경우는 아닌데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배치할 때는 요 기둥 간격을 요 작은 요게 이제 보간격이니까 보간격이 몇 배? 보간격의 2배가 되게끔 이제 뭐 하면 된다? 기둥 배치하면 된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러면은 보간격을 얼마나 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보간격 할 때 아까 전에 우리가 어떤 말 했을 때 보간격이 이 보간격 할 때는 누구라고? 데크스팬이었죠, 그렇죠? 데크스팬. 예를 들어서 데크스팬을 3.6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 보강격이 3.6이니까 기둥각이 얼마가 되는 거야? 7.2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근데 나는 그게 아니고 데크스팬을 한 최대로 3m까지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보강격이 4m가 되니까 기둥간격은 8m로 끌어가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얘기가 그 얘기야. 독립구조물인 경우에 작은 일반적으로 기둥은 어떻게 된다? 기둥 간격은 작은 보강격의 2배 정도로 잡아준다라는 거. 세면 안 됩니까?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야.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렇게 잡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속 구조물이다라는 건 무슨 부속 구조물이라는 이런 얘기죠. 부속 구조물이다라는 거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있지 않고 이제 우리가 관공서나 이런 공공 건물 같은 거 보게 되면은 건물에 그냥 평면 제가 하나만 그릴 수는 없고 그냥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쭉 이렇게 쓰다가 이 측의 일부를 갖다가 한쪽을 갖다 이렇게 이만큼 갖다 이렇게 해도 뭐 이만큼만 나는 뭐 하겠다? 회의실로 쓰겠다 또는 뭐 강당으로 쓰겠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야? 기존 구조물의 주 구조물의 기둥 간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독립적인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기둥을 갖다가 배치할 때 기둥의
강축하고 뭐야 약축을 어떻게 조금 구분해 주는 게 좋다라는 거. 그거는 무슨 말인가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얘기는 이쪽에다가 요거 제가 하나는 이렇게 쓰고 H로 쓰고 하나는 이렇게 I로 쓸게요. 모르게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경우에 파란색보다는 뭐가 빨간색이 한색이라는 얘기죠. 왜 그래? 요 축이 약축인데 지금 보면은 요 약축에서는 이쪽도 보가 있고 이쪽도 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는 예를 들어 분명히 여러분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볼까? 중력하중에 대해서 역학에서 배웠겠지만은 이렇게 수직하중이 떨어지는 경우에 힘 몬스터가 어떻게 되나요? 힘 몬스터가 이렇게 오죠. 요런 어째 서로 같죠, 그렇죠? 같은데 이렇게 스팬이 이렇게 두 개 있는 경우에 요거 한번 볼까 이거? 이렇게 되는 경우에 하중이 똑같이 떨어지고 있어 이렇게 등복 하중이.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몸이 같아 길이가 LL 같은 스팬이야. 그러면 저거 힘 몬스터가 어떻게 돼요? 힘 몬스터가 이 기둥의 몬스터가 강가 안 가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대충 뭐 항상만 드리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나요? 여기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 크기가 예를 들어서 요 부모멘트가 100이야. 요쪽에는 요 부모멘트가 100이야. 그럼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죠. 회전 방향이 그런가요? 그러다부터 우리가 상쇄돼 버려요. 그러다부터 요 기둥으로는 휘모멘트가 안 가, 그렇죠? 이게 두 개 같고 하중이 같다 그러면 그렇죠? 이거 이런 케이스네, 그렇죠? 지금 요 스팬하고 요 스팬이 같으면은요, 요 기둥에는 요 약축에 대해서는 뭐야? 요 약축에 대해서는 휨 모멘트를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뭐에 대해서는 요 강축에 대해서는 어때요? 요 축에 대해서는 여기는 보가 이렇게 있잖아. 긴 스팬에 보가 그쵸? 이렇게 붙겠죠. 하지만 이쪽은 어때? 반대편에는 기둥이 없으니까 보가 없으니까 요 기둥은 어때? 요 기둥은 요 강축에 대해서는 아주 큰 모멘트를 요 방향으로 받겠네, 그쵸? 그러려면 어떻게 놓는다? H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I로 놓는 게 맞겠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구조물들은 강축, 약축을 조금 어떻게 구분해서 뭐 하는 게 좋다? 배치하는 게 좋다는 거. 그게 아마 우리 유인물에 있는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뭐 작업보 배치, 그 다음에 작업보 설치 원칙, 길이 방향으로 길게 배관한다. 그 다음에 뭐 슬래브 오픈 V는 뭐야? 개구 봉사했죠, 그쵸? 그 다음에 데크 슬래브 초과하지 않게 한다. 횡적을 방지부 설치한다는 거는 뭐야? 똑같죠? 나머지 똑같아요. 나머지는 그래서 뭐 횡적을 방지부로 설치한다거나 하는 거 똑같고, 그 다음에 데크 골반도 똑같고, 그 다음에 수직까지도 똑같아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똑같고. 다음 봅시다. 세 번째 케이스로 철골 경량 지붕의 구조계획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구조계획의 순서를 보시게 되면 어때요? 똑같죠? 기둥 배치하고 컴보하고 작업보하고 이번에는 뭐야? 수평가세 및 수직가세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중돌이라는 펄이 들어야 있는 거죠. 펄이까지 계획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자, 일단은 기둥 배치를 보시게 되면 기둥 간격이 독립구조물일 때 작업보 간격의 2배, 부속구조물일 때 주구조물 기둥 간격이 결정되고 기둥의 강축, 약축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가 뭐가 바뀌었어요 보니까 독립구조물일 때 작업보 간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작업보 간격인데 작업보 간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데크 스팬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도리 스팬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려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나? 평면을 하나 그리고
인면을 목걸이는 그리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독립구조인 경우는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쪽 스팬이 예를 들어서 막 40m, 50m 이렇게 되는 이쪽 스팬은 뭐 한 100m 이런 대형 물창고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100m 예를 들어서 뭐 한 50m 기둥은 어디밖에 못 가는 거야. 기둥은 바깥에밖에 못 가. 이런 경우라면 기둥 가격이 기둥이 반드시 어디 가야 돼요? 여기하고 여기하고